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어제 그 면담 소식하고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신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 병사로 간다. 여러분들 뉴스에 다 보신 거죠. 그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한반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되고 있고 외국에서 각 나라가 아주 그 북한 파병에 대한 그 입장을 다 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면담을 했다. 1시간 20분 정도 끝냈다. 80분 정도, 그러니까 82분인가 이렇게 면담이 있었다. 독대 형식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하는 말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는 입장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그 외부 활동 자제, 그 3대 그 요구안 있잖아요. 그 3대 예고안이나 뭐 3소 요구안이나 그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도 아니죠. 당내에서.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좀 해보겠다. 다른 문제는 뚜렷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때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한동훈의 그 면담 그 요구 3대 요구안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아닙니까? 김 여사의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 그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일정 부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임기 내 동안에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 건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외국으로 관광을 다니고 뭐했다. 그럴 적엔 또 모르죠. 그럴 때는 또 모르지. 이건 예외죠. 그런 때는 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전염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의 일부의 의원들이든가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갖다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대변하는 것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서 마땅치 않다. 여하튼 어떻게 면담해가지고 하는 건 다 알려진 사안이에요. 3대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이 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그거를 갖다가 좀 그 제재를 해야 된다. 그 이외에 이제 현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다 알려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또 평가도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런 거 가지고 정치 당 대표 해가지고 대통령 면담원 되는 거는 그거는
당 대표로서는 아주 소극적입니다. 대야의 투쟁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요즘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북한에서 러시아의 파병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거기에 온통 그 뉴스에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한동훈 독대 했는데 뭐 거의 독대 아닙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점잖은 분이 거기서 뭐 무슨 거기서 말을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답변을 하겠습니까?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전에 내가 방송했듯이 너무 입이 가볍다. 너무 말을 막 한다. 그리고 너무 언론을 상대한다. 당내에서 조용히 할 얘기도 우선 언론한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일체를 뒤흔다. 그래서 수습할 시간도 없고 이미 야당이나 언론들, 좌파 언론들이 다 거기서 맛보고 거기서 고르고 거기서 그냥 가짜 뉴스로 다 그냥 보태가지고 막 터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러는지. 여하튼 그렇게 독대 하더니 독대를 했다. 독대를 끝내놓고 국회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 집으로 가버렸다. 뭐 집으로 간 거는 피곤해서 갔는지 뭐 약속이 있어서가 집에 갔는지 뭐 대통령과의 면담이 만족하지 않아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집으로 가버렸다. 꼭 7살 먹은 애들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정치는 그러지는 안 됩니다. 족이 막 썩고 끓여도 겉으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쫙하면서 이렇게 화사한 얼굴로 그렇게 국민을 대하고 기자들을 대해야 됩니다. 정치는 그렇게 그 보통 사람도 하듯이 얼굴이 금세 푸르락불그락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의젓해야죠. 정말 진감이 갈 정도로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 초보가 돼서 많이 이제 연수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당 대표로 오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1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던 사람들 신혜식이가 이끄는 한동훈이 퇴진 운동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꼭 그렇게 일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마 내일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반도에 지금 현재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외국의 외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어제는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나토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그 여러 나라가 가입된 나토죠. 나토의 사무총장이 용산 대통령과 북한 그 파병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 대화가 있었다.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 강력히 규탄하는 쪽에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기 직전에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만나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한국. 지금 현재 외국에서 나오는 그 언론들 보면요, 아주 그 북한이 파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군 즉각 철수 강력히 촉구,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그 외국에 지금 현재의 성명 나온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른 국가의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한다. 지금 현재 그 젤렌스키의 그 지금 현재 발표고요. 중국 정부는요,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 이 내용이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반응인데요. 좀 그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긴장 완화와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중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실에서는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 동원에 대응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지금 외교부에서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대사들 중에서 그 나라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나라 대사를 초치한다. 초치한다는 그 초치 의무가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굉장히 강력한 뜻을 표현한다. 내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만족하지 않다, 불편하다, 그런 뜻에서 초치합니다. 더 심각하면 초치하고 나서 그 후엔 그 출국 조치식이죠. 출국 조치. 그래서 한국에서 내쫓아버리기도 하죠, 대사를요. 그게 아주 아주 두 번째로 큰 그 뜻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나라하고 이제 아주 외교 단절을 한다든지, 뭐 아니 심각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냐, 사실하면 우려. 아주 미국은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국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11월 초니까 이제 한 10여일 남았나요? 10여일 남았지. 10여일 정도 남은 데서 지금 미국은 아주 노련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외신에 다 나오고 거기에 뭐 군복 지급받는 거 이런 거 다 나왔는데도 다 알잖아요. 그보다도 더 정보력이 그 빠르게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그게 사실이라면 우려할 입장이다, 이렇게 싹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내 정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그런 문제에 익숙해야 됩니다. 프랑스
장두엘 바로 외무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심화시키는 큰 문제가 될 것. 러시아 전쟁에서 어려움 겪고 있다는 증거다. 전쟁에 아주 지금 현재 열세로 불려게 되니까 그래서 북한의 전투병을 끌어들일 거다. 그런 얘기죠. 러시아가 불려고 있다. 영국 키어스타 총리가 영국 총리가 한 말입니다. 러시아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 우크라이나 끝까지 지지한다. 진짜 영국이 그렇게 됐어요. 러시아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 지금 현재 전쟁에 지금 밀리고 있다. 그 땅도 지금 현재 러시아 땅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이제 뺏겼잖아요. 우크라이나 거기 점령하고 있잖아요. 일부러요. 거기 근방에 지금 북한 그 파병한 군대들이 지금 현재 그 근방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끝까지 지지를 한다. 영국 총리의 말입니다. 러시아 군 병력 충원으로 심각한 병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 북전쟁 실전 경험 및 현대전 경험 축적, 러시아의 핵무기 위성 등 첨단 기술 제공을 기대한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사람들은 특수부대 등 4개 여단입니다. 총 12,000명 규모. 그리고 그 전에 작년 8월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뭐 포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 군사 전쟁 물자를 갖다가 러시아에다 제공한 거로 다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가 그 면담할 때요, 이런 국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전투병을 갖다가 러시아에다 파병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든가, 뭐 항의의 뜻은 뭐 표시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국제 다른 나라가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팔팔 끓는 팔팔 뛰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여권의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 뭐 그 러시아 대사관에 방문해가지고 강력히 항의해서 북한군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이거 한다든가 이런 걸 당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시 하는 겁니다. 뭐 당내에 있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 무슨 문제라든지 무슨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 다 언론이 나오고 검찰이 다 조사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지금 야당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거기에 야당에 끌려 들어가서 야당에 대해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 대표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그게 어저께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하튼지 지금 외국에서도 난리잖아요. 북한 지금 현재 전투병들 철수해라. 전쟁을 더 확장하려고 그러냐 이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북한은요. 지금 유엔 제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뭐 국민들한테 배급 주던 거 배급 못 주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고요. 지금 국민들 이 생활하는데 시달하는데 식량이 없어서 난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전방지구에 있는 군대까지도 보급이 안 돼서 그래서 전방지 북한의 군대들이 민간에 가서 뭐 탈취해 먹고 도둑질해서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마당에 그 쌀을 구입하는데 북한에요. 북한 장마당에 쌀을 구입하는데 그 북한 그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전에는 1kg에 5천 뭐는 5천 원 북한 돈으로 5천 원 뭐 5,2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7천 원이 넘었답니다. 지금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고 지금 가장 먹을 게 많고 먹을 때인데 북한이 지금 더 올랐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심각한 식량난인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kg에 5천 원 정도라 그러면요. 5천 원에서 7천 원이라 그러면요.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월급이 평균 2천 원에서 3천 원이거든요. 그럼 두 달 월급이라는데 1kg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금을 사도 그만큼 안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지금 북한을 너무 얕잡아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에는 계속 그 핵 문제, 미사일 개발 이런 걸 해왔어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겨서 뭐 북한 정도야 뭐 우리가 그까짓 거 그냥 손톱으로 그냥 눌러도 누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문제입니다. 뭐 야당은 더 문제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북한이 12,000명을 글로 간다. 그럼 12,000명 그 전투병 간 사람들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한 명당 지금 현재 1만 불 정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 1만 불.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은 5만 불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준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가서 전투병에서 사망하게 되면 사망에 또 그 보상금도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돈이 다 그게 달러로 오게 되면 김정은이 전쟁 물자 만드는데 신무기 만드는데 김정은의 그 활동비 김정은의 그 지금 현재 체제 유지비에 쓸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그 군인 가족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쓰고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 북한의 GNP에 맞춰 가지고 북한 돈으로 그 사람들 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북한은 그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또 북한은 이 사람들을 전투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전쟁을 직접 죽고 살고 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부 아주 고위직 있는 군인들 말고는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전투 경험이 하나도 있어요? 전투 경험이 그 실전 그 훈련이 정말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전투를 가장 많이 치러본 사람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전투 경험 없는 사람 그거 총알 바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전투 경험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했잖아요. 그 사람들 파병한 사람들이 전투 경험입니다. 물론 많은 희생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 자기한테 오는 그 배고픈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그 경험을 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왔을 적에는 북한 전 군인한테 그게 훈련이 되고 그 체험, 경험 이런 것이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걸 계산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찍어 러시아에서 그 이후에 무슨 아주 그 요즘에 신무기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 인공위성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뭐 핵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데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그 고급 신기술을 북한한테 전수해 주는 조건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나라는 어디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가 아니고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한국이 가장 피해 예상 지역이에요. 그랬는데 여야가 남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지낸다. 그러고서 지금 현재 맨날 김건희 여사 무슨 최상병 문제 뭐 이 명태균인가 뭐 명태균인가 뭐 하여튼 뭐 얘기 이러는 거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이게. 최소한 민생 문제라든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300명이나 있는 국회가 국내 김건희 여사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정말 밥값합니까? 밥값? 나는요 저렇게 보면서요 야 나라 정말 수준이 큰 문제구나. 지금요 정치권은 난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팔팔 뛰어야 돼요. 당장 그 러시아에서 북한군 철수시켜라. 이거 정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이거라든지 뭐 언론 오고 이거 하든지 하든 이거 하고 그 대사관에 가서 그냥 강력히 항의하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요 외국에도 난리예요. 외국이 이거 정쟁 이거 확전되는 거 아니냐.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이게 3차전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까지 나와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요 이 지구 내가 볼 때는 3분의 1은 몇만 명 망합니다. 요즘 무기가 신무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직접 거기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해당국이 한국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파병을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당장 철수시켜라 이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뭘 알아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말이죠. 외국에서 그럴 거예요. 저 사람네들은 완전히 지금 현재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저 사람네들은 꼭 남의 나라 하듯이 지내고 있네. 저 나라 국민들도 그러네. 지금 외국에서 와 있는 그 정보 라인 같은 정보 입수하려고 하는 정보 그 요원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그 기자들 우리나라 와서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이라든지 외국에서 나와서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그쪽 자기 나라한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참 내가 볼 때는요 이렇게 이러다가는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젠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거기에 그 프레임에 쌓여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흔들어요. 김건희 여사 그만큼 4년여 동안 조사하고 듣고 했으면 조사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번에 그 중앙지검장이 그거 그 불기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끝난 걸로 해. 야당은 지금 현재 한 15일 2주 정도 지나면 그 선고를 받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다 이재명이 그저 보려고 이재명이 방탄하려고 다 그 야당은 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 1심 선고가 내립니다. 최하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배지가 떨어져요. 배지가 떨어져.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법 때 대통령 선거 때 들어갔던 돈, 그 한 40억, 34억 4천만 원이 얼마 되니까
그 돈을 아니 340억인가 되는 거. 그 돈을 민주당은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하게 되면요. 그럼 여의도 그 국민의 저 민주당의 당사 팔으면 그 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나오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이 세비 받는 거 한 달에 1,500만 돈 받는 거 그거 다 압류해 버려야지 뭐. 여하튼요 지금 11월 15일 날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가 떨어집니다. 1심 선고. 이번엔 거기에 대해서 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가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열흘 지나서 11월 25일 날은 이재명이 그 증거 유효인 유도한 말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이 그게 선고가 11월 25일 날입니다. 11월 25일 날. 뭐 다 두 가지가 다 확정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보통 형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현재 자꾸 정쟁을 일으켜서 있지도 않은 얘기도 해도 하더라도 자꾸 해서 그냥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재명을 좀 보호를 받을까 하고 올 텐데요. 거기에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격을 한다든지 거기서 공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건 못 하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야당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 우파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싫으면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여하튼 이제 이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북한군이 파병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외국과 공조를 같이 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우크라이나 자유민주국가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빨리 끝나서 공산주의가 멸해서 그래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적인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북한군 그 지난번에 그 선발 때 나가 있는 뭐 18명 저기 도주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러시아 그 군대가 18명 모두 다 체포했다고 어제 보도 나오더라고요. 다 체포했다. 왜 탈영했냐? 왜 도망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며칠째 보급을 안 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탈영했다. 그래서 사령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 문제를 항의하려고 갔다 그랬답니다. 배가 고팠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고 그 러시아에 가서 그 파병 때문에 나가서 있는 북한 군인들 그 사람들을 먹을 걸 안 줘서 며칠을 먹을 걸 안 줘서 탈영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가 전쟁을 그렇게 치러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전쟁에 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물자, 전쟁의 포탄, 총알, 무슨 미사일 이런 것, 탱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쌀도 전쟁 물자다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쌀도 전쟁 물자입니다. 참으로 하여튼 점점 세계를 시끄럽고 한국은 또 거기에 이 우크라이나전에 더 외국에 대해서 더 거기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외국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난리가 치는데 국내에서 국내 국민들은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 화요일인데요. 그 아침엔 그 비가 좀 오더라고요. 저녁에도 비가 좀 오는 걸로 이렇게 일급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요즘에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감기 드시면 아주 여러분들 건강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지 않으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